너도 그런 적 있지? 이유는 없는데 마음이 먼저 식는 순간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상처 때문일 수도 있어. 오늘은 그 쎄한 느낌이 어디서 오는지, 왜 직감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언제 믿고 언제 다시 봐야 하는지 같이 풀어볼게. 쎄한 느낌은 보통 설명보다 빨라. 말로 정리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 표정이 굳고 어깨가 긴장하고 숨이 얕아져. 그래서 사람은 이 감각을 진실에 가깝다고 느껴. 생각보다 몸이 먼저 알았다고 믿는 거지.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 빠르다고 해서 늘 정확한 건 아니거든. 우리 뇌는 안전을 사랑해. 행복보다 먼저 찾는 것도 안전이야. 그래서 낯선 말투 하나, 애매한 침묵 하나, 평소와 다른 시선 하나만 보여도 바로 경계해. 이건 네가 예민해서가 아니야. 살아남기 위해 생긴 기본 기능이야. 다만 오래 지쳤던 사람일수록 그 경보가 더 크게 울려. 한때 상처를 크게 겪은 사람은 특히 그래. 비슷한 분위기만 와도 마음이 먼저 뒤로 물러나.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이미 끝난 것처럼 조심하게 돼. 그래서 쎄함은 현재를 보는 눈이면서 동시에 과거가 남긴 그림자이기도 해. 지금의 신호인지 옛날의 메아리인지 구분하는 힘이 필요해. 첫 번째 심리는 패턴 완성 본능이야. 뇌는 조각 몇 개만 봐도 이야기를 만들어. 상대가 답장이 늦었어. 표정이 잠깐 굳었어. 그러면 뇌는 빈칸을 견디지 못하고 결론을 채워 넣어. 나를 싫어하나? 숨기는 게 있나? 사실 아직 정보는 부족한데 뇌는 이미 하나의 서사를 완성해버려. 두 번째는 부정 편향이야. 좋은 신호보다 나쁜 신호가 더 크게 보이는 현상이지. 10번 다정해도 한 번 차갑게 굴면 그 한 번이 오래 남아. 특히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그래. 뇌는 희망보다 위험을 우선 저장하거든. 그래서 쎄한 느낌은 현실보다 진하게 느껴질 수 있어. 세 번째는 확증 탐색이야. 한번 쎄하다고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감정을 증명할 장면만 찾게 돼. 상대의 다정함은 우연으로 넘기고 어색함은 증거로 잡아. 이렇게 되면 직감은 점점 단단해져. 사실은 감정이 해석을 끌고 가는 건데 우리는 그걸 객관적 판단이라고 착각하게 돼. 네 번째는 기억의 재점화야.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누군가가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 비슷한 말투, 비슷한 표정, 비슷한 거리감. 그러면 옛날 감정이 현재로 바로 올라와. 그때 느끼는 쎄함은 지금의 판단이라기보다 과거의 생존 반응일 수 있어. 몸은 시간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 다섯 번째는 애매한 불내성이야. 사람은 모호한 상태를 힘들어해. 확실히 좋거나 확실히 싫으면 오히려 덜 지쳐. 그런데 관계는 늘 애매하지. 말 한마디에 여러 뜻이 섞여 있고 감정도 자주 흔들려. 이 모호함을 버티기 어려우면 뇌는 빨리 결론을 내서 불안을 잠재우려 해. 그게 쎄함이라는 이름을 입는 거야. 여섯 번째는 자존감 경계심이야. 마음속에 내가 상처받을까봐 늘 긴장하는 부분이 있으면 작은 신호도 크게 들려. 거절당할까봐 불안한 사람은 침묵에 민감하고 이용당할까 두려운 사람은 호의 뒤의 의도를 의심해. 그러니까 쎄함은 상대만 보여주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가장 약한 지점도 같이 비춰줘. 그렇다고 모든 쎄함이 착각은 아니야. 어떤 직감은 정말 중요해. 일곱 번째 심리는 미세 단서 감지야. 사람은 의식으로 다 보지 못해도 시선의 회피, 말과 표정의 어긋남,
과한 친절, 뒤의 긴장 같은 걸 몸으로 먼저 읽어. 그래서 설명은 못해도 불편한 순간이 생겨. 이 감각은 종종 우리를 지켜줘. 직감이 비교적 정확할 때는 반복성이 있어. 한 번의 어색함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몸이 수축해. 대화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 내 기준이 계속 흐려져. 이런 건 단순한 예민함보다 관계의 실제 신호일 가능성이 커. 감정은 흔들려도 패턴은 반복되거든. 반복은 꽤 정직한 정보야. 반대로 직감이 흔들릴 때는 속도가 너무 빨라. 상대를 거의 모르는데 이미 결론이 나 있어. 설명보다 상상이 앞서고 사실보다 예감이 더 커. 특히 잠이 부족하거나 오래 불안했거나 최근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이런 일이 많아. 몸의 경보가 울렸다고 해서 상황 전체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 첫 번째 방법은 이름 붙이기야. 그냥 쎄하대서 멈추지 말고 정확히 뭐가 불편한지 적어봐. 말투가 급했나? 경계를 무시했나? 내 과거와 닮았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막연한 공포가 정보로 바뀌어. 그 순간부터 넌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돼. 두 번째는 시간 두기야. 바로 단정하지 않는 거지. 하루만 지나도 몸의 긴장이 조금 내려가. 그러면 감정과 사실이 분리돼 보여. 쎄함은 빠른 경보로 듣고 판단은 느리게 내려도 괜찮아. 마음을 믿는 것과 마음에 끌려가는 건 다른 일이야. 그 차이가 관계를 지켜줘. 세 번째는 패턴 보기야. 한 장면보다 흐름을 봐.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또렷해지는지 아니면 계속 작아지는지, 내 말이 존중되는지, 이상하게 자꾸 해명하게 되는지. 관계의 진실은 한순간의 인상보다 반복되는 느낌 안에 숨어 있어. 직감은 문을 열고 패턴은 답을 준다. 많은 사람은 쎄한 느낌이 들면 두 갈래로 가. 무시하거나 과몰입하거나. 그런데 둘 다 마음을 소모시켜. 중요한 건 감각을 없애는 게 아니야. 감각을 다루는 나를 키우는 거야.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단단한 상태야. 내 감각은 틀리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야. 그건 너를 지키려는 오래된 언어야. 다만 그 언어는 가끔 과거의 문장으로 현재를 읽어.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부정하지도 말고 신격화하지도 말아야 해. 따뜻하게 듣고 차분하게 확인하면 돼. 그게 성숙한 직감이야. 혹시 요즘 자꾸 사람보다 분위기에 먼저 얼어붙는다면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많이 버텼다는 뜻일 수 있어.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야. 오늘부터는 쎄함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 대신 이렇게 물어봐. 이건 현재의 신호일까? 과거의 메아리일까? 그 질문이 너를 훨씬 안전하게 만들 거야. 쎄한 느낌은 무시할 것도 아니고 맹신할 것도 아니야. 몸의 신호를 듣고 패턴을 확인하고 나를 지키는 쪽으로 판단하면 돼. 다음엔 왜 다정한 사람 앞에서 더 불안해지는지 그 심리도 같이 풀어볼게.